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지난 15일에 인천의 한 주택에서 8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요. 범인은 이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고요. 자, 또 이 아이의 또 친부도 사망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전화 연결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예. 아마도 16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 이제 아이가 사망한 채 이제 발견이 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고는 이제 결국은 엄마가 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예, 그 엄마와 뭐 아이가 이제 함께 살고 있다가 결국 아이가 먼저 이제 사망을 한 열흘 전에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뭐 방치하고 있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인지 이 엄마가 이제 화장실에다가 뭐 불을 이제 그 방화를 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여 지금 알려지게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경찰에 자수한 게 아니고 119에 신고한 거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지금 부검도 지금 국가서에서 한 걸로 지금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살해 방법이나 동기 또는 사망 원인 이게 추가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뭐 정밀 부검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마도 질식사였던 걸로 보입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결국 엄마에 의한 이제 사망이 아니냐. 결국은 뭐 딱히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요. 결국 뭐 코와 입을 막아서 결국은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는 이제 뭐 생활고가 이유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안타까운 뭐 사건이긴 한데 그 제도적인 이제 또 문제까지 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아이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출생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출생 신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기록이 남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무원에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이제 제일 이 사건에서 핵심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애가 이제 뭐 거의 8살이 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연고자로 지금 시신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전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출생신고 제도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출생신고는 부모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이 아이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을 것으로는 추정되는데 그러면 출생을 담당한 의료기관에서는 그러면 출생과 연관된 통보를 해야 될 의무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에 지금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주민등록법상에 지금 이런 출생신고와 연관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논의는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빈틈이 지금 이제 발견이 또 된 것이죠. 이게 왜 현재까지도요. 그러니까 그 출생신고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만 할 수 있다. 이게 이를테면 다른 나라라든지 이렇게 비교해서 뭐랄까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어떤 뭐 병원의 입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사실은 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번잡한 일이 이제 초래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출생 신고는 이제 그 지자체별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병원에서 뭐 그 어떤 그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통보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시스템을 개선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게 이미 보건복지부에는 모든 아동에 대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그
총체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출생 신고도 결국은 경찰이 어떤 그러니까 그 병원이 어떤 한 곳에서 중앙정부에다가 통일해서 출생 신고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지금 이런 행정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보면은 뭐 사실 뭐 전염병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다른 우리 얼굴 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만 인지가 되더라도 원래 공공기관에 당국에 원래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것이 통보가 안 된다. 이거 사실은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아마도 이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느 부처에서 이제 시스템 안에다가 책무를 시스템화를 하는 책임을 갖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더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쉽게 이게 이제 사실은 의료기관이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만약에 통보를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의료를 이제 전담하는 부서일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연동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이미 2018년도부터 이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다가 이제 출생 여부에 대한 통보 신고도 지금 함께 연동되게 의료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개선이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면 국가기관에서 아동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시스템은 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사실은 없지만은 않으나 이게 연동이 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실은 열람권이 또 아무 부서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동행복 시스템조차도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와 연관해서 예를 들자면 영아 같은 경우에 예방주사 접종한 기록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보호 그리고 학대의 예방을 통해 가지고 이 열람권 같은 것들을 관계기관에서 조금 더 좀 넓게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최근에 이 끔찍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신생아를 던져서 살해한 20대 친모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출생신고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건 아니냐. 병원에서 출생을 한 거야. 출산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준비가 안 된 이제 대부분 미혼모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혼모 지원제도 모자보건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대폭 이제 아이들의 출산과 연관된 것들을 지원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이제 낙태죄가 폐지되다시피 했잖아요. 이제 비범죄화가 됐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러면 이제 출산과 임신과 출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상세히 지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만 지금 이런 불행한 엄마들, 준비 안 된 엄마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라든지 한부모가 이제 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이제 지원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거의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그렇죠? 네, 완전히 안 된 건 아니나, 거의, 지금, 이 연동이 잘 되지 않고 상당히 부족하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신생아 때부터 유아 때 또 학교 가고, 이런 전 과정까지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이를테면 유럽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랑스니 그런 나라들은 많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부분 우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 같아요. 보니까. 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사실은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은 가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부 미혼모 얘기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살 딸아이 살해한 친모가 그 생활고 비관에서 뭐 범행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이제 지자체의 역할들도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그 모녀가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제 그야말로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끊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조기에 발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촘촘하게 이 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가가고 방문은 할 수 없으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컨대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학교로 가야 되는 연령인데 입학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최소한 한 만 6세 정도 된 그런 아이가 학년 전 이제 어떤 교육기관에 가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시에 사실은 아동학대를 신체적인 학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방임까지도 쉽게 신고를 받아주시면은 그럼 이런 어린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우리 이제 지난해 1월 21일에 첫 이제 환자 발생 신규 확산자가 나온 이래 이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히 더 관심을 쏟고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망 더 촘촘히 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보십니까?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드러나는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가정폭력이랑 아동학대 사건 수는 사실은 줄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신기한 겁니다. 이 바깥으로 나와서 발견될 가능성이 줄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되는 공식적인 사건 수는 주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가정에 방문을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결국은 이웃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쉽게 이제 그 자치 단위로 이제 신고를 해서 이런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빨리 도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꼭 사법기관만 신고를 받는 건 아니도록 좀 더 다양한 신고의 루트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찰할 게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